안녕하세요. 변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에 관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시점까지 어디서든 항상 문법이든 구문이든 등장하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친구들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를 끄집어내서 정확히 어떤 용법으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을 꽤 어려워하는 걸 선생님이 많이 봤었는데요. 그 어려운, 그 복잡하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투부정사가 생각 외로 한번 정리를 잘 해두면 간단하다는 거 선생님이 오늘 보여드릴게요. 일단 투부정사는 여기에 있는 요 부정이라는 말이 아직 안 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한문을 잘 쓰지 못하지만 안일부에 정하다 정자기 때문에 아직 안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 안 정해진 걸 우린 어떻게 쓸 거냐면 아직 안 정해진 요 품사를 첫 번째로는 명사로 정해다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 요렇게 세 가지로 정해서 씁니다.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긴 투부정사를 요 투부정사를 명사로 사용할 때를 투부정사의 명사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는 방법에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이 언어 자체, 이 어휘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죠.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를 똑같이 가진 한 투부정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명사적 용법 혹은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 이 품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명사는 보통 문장 속에서 주어와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부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6가지나 많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문장 속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식당에 갔을 때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 밥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건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완벽한 문장 앞이나 혹은 뒤에 붙어서 부사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유 혹은 원인인데요. 얘는 뭐뭐 해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I am glad to meet you 하잖아요. I am glad. 나는 기쁜 거예요. 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이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 쉬운 문장이. 아시겠나요?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된다. 각 투부정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용법을 발견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해석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 정도로 돼요. 왜냐면 우리는 동사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나는 말하다를 말하는 동작 자체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뜻에 맞춰서 문장이 완벽하면 당연히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밖에 없다 하면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책에 있는 내용대로 책에 있는 그 문장들을 이대로 분리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투부정사에 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투 부정사가 원래 어떻게 생겼다고? 방금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막장 드라마 보면 할머니가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런 얘기 여러분도 엄청 들어보셨죠? 투 부정사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원래 누구를 원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요 동사 원형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돼도 동사의 성격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가 피를 못 속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투 부정사가 막장 드라마처럼 피를 못 속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는 첫 번째가 투 부정사가 주어를 가진다는 겁니다. 누구? 주어. 그런데 만약에 문장 속에서 여기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대뜸 여기 I를 쓴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는 투 부정사를 문법적인 게 아니라 의미를 첨가한다 하여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의미상 주어라는 건 당연히 문법에 영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는 어떤 형태로 쓰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씁니다. 오케이?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일종의 부사잖아. 문장에서 넣어도 혹은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어디다 쓰냐? 투 부정사 앞에다 씁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면 문장 속에서 전치사, 명사, 투, 동사, 원형 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괄호쳐서 얘가 뭐구나.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전치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전치사는 뭘로 한정한다? for이나 of로 한정한다. 그래서 투 부정사 앞에 문장을 여러분이 봤을 때 투 부정사 앞에 뭐가 써 있다면 전치사 for이나 of 다음에 명사가 적혀 있고 고유명사면 그냥 쓰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투 부정사 앞에 나와 있다면 이 동사의 동작을 하는 사람이 이 명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문장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해석되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for him이라는 게 없다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장 속에 없죠. 원래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이신 거고 물론 가주어지만 이신 거고 is가 동사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해서 이 동작 공부라는 걸 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him, 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은 전치사 for를 쓰지만 of는 언제 사용되냐면 of는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의 성질이 앞에 있는 이 형용사를 확인했을 때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 야 멍청한 사람의 성질이죠. 친절한, 나이스한 이런 사람의 성질이 오면 이 자리에는 of를 for 대신 of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동사적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투 부정사는 놀랍게도 시제도 가져요. 투 부정사의 시제 표현. 어떤 시제를 가지냐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동사와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가 오고 어딘가 투 부정사가 등장하면 이 문장에는 원래 동사는 하나뿐이지만 동작 자체는 두 가지다. 되셨습니까? 동작 자체가 두 가지인데 이 동작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먼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한 가지가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앞에 있는 원래 문장의 동사가 이것보다 앞선 시제일 때 우리는 이 to 부정사를 어떤 형태로 사용하냐면 to have pp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to have pp를 쓰는지가 궁금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현재형이 적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시제 중에 현재 완료 시제를 알고 있죠?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에도 상관이 있지만 과거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시제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 현재보다는 앞선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규칙 가운데 최대한 과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to have pp라는 게 어디 있으면 문장 속에 있으면 이 동사의 동작보다 여기 있는 to 부정사의 동작이 더 오래되었구나.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은 믿어졌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지어졌다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지어진 건 믿어진 것보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쓰되 시제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얘를 골라서 사용해야 된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 부정사는 뭐도 가지냐면 태도 가집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우리는 태를 하면 뭐가 생각나지? 수동태, 능동태 생각나나요?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리가 to 부정사의 생김새라고 외웠던 애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to be 다음에 pp를 가져다가 사용한다는 거죠. 즉 이 동작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와 관계가 수동이라면 혹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수동이라면 우리는 얘를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관계가 어떻다면 수동이라면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닌 비동사 플러스 pp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to 부정사의 동사적 성질을 사실은 단순한 시제 표현보다 어려워하죠. 왜냐면 분명히 우리는 시제를 동사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배웠는데 대뜸 to 부정사에 have pp가 붙어있거나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그냥 나오는 수동태도 어려운데 to 부정사에 수동태가 붙어있으면 더욱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어떻다고 to 부정사라는 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거죠. 사실 그래서 to 부정사인 어떤 이름도 있냐면 준동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요. 그치? 학교. 한 초등학교랑 중학교 땐 상이 되게 후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준우수상이라는 상을 받죠. 무슨 이렇게 출석만 잘해서 받는 상 말고 조금 잘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준우수상 이렇게 있을 때 준우수상이 최우수상보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우수상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준이라는 건 결국 동사에 준하다. 동사는 아니지만 그치?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름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봤던 문법책에 준동사라고 써 있어서 투부정사, 그치? 그리고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된 까닭에는 얘가 동사 자체의 성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에 혹은 앞에 붙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학년이 될수록 우리는 단순한 to 부정사보다는 이런 식으로 시제와 태를 가진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가주어까지 해서 점점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to 부정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구문을 보면 일단 그냥 문장에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 to 부정사 구문 안에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나서
그 문장을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나요? 그러면 책에서 투부정사 구문을 찾아서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